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세 가지를 나열하시오. 부가급여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하는 이유를 세 가지 써라. 부가급여라는 것의 의미는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기업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를 말합니다. 부가, 우리 휴대폰 요금제 중에 뭐 부가요금제 있죠? 부가요금제, 뭐 인터넷 무제한, 부가요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컬러링 서비스 이런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를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종류는 뭐 쑥 쓰면 되겠죠. 유급휴가도 있고요. 유급휴일도 있고요. 퇴직금도 있고 경조휴가, 교육훈련, 학자금 지급, 사택, 차량 제공 이 모든 것이 부가급여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뭐 휴일, 퇴직금, 경조휴가, 뭐 유류비, 뭐 교육훈련, 학자금 지급 이런 모든 것이 부가급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사용자가 이제 이용자 쉽게 말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부가급여를 선호하기도 하겠고 또 사장들, 이 사장들, 대표들이 부가급여를 선호하기도 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써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되는 거죠. 월급에 이걸 다 붙입니다. 그럼 월급이 막 3, 400 올라가요. 막 만약에 뭐 사택 제공 안 하고 뭐 사택 제공 그 월세 주는 것 대신에 뭐 월급을 탁탁탁 줘서 올려버리면 4대 보험료가 부담되겠죠. 점점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되고 그 외에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겠죠. 뭐 우리 회사는 주 4일 근무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택을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 학업 지원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장님들이 원하는 선호에 맞는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임금 규제 시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얼마 이상 주지 마십시오 딱 했을 때 혹은 뭐 매년 연봉을 몇 프로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봉은 올리지 못하지만 이걸 대신해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선수들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연봉을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그 외에 뭐 CF 광고료로 그만큼의 연봉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임금을 규제할 때 사측의 뭐 어떤 그런 고정적인 그 규정으로 인해서 임금이 규제할 때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노동자가 이용자들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죠. 연봉이 4천, 5천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되죠. 하지만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되게 되고 두 번째는 공동구입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뭐 회사에서 어떤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물건으로서 부가급여를 줄 때 공동구입으로 인해서 뭐 임직원 할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는 세율이 낮다.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7번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와 원인 5가지를 쓰십시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무엇이냐?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시켜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직업이 존재하는데 이 직업마다 이제 이 급여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불리한 측면들이 있겠죠. 이 직업이 왜냐면 뭐냐? 뭐 직업이 다 임금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런 불리한 측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파일럿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항공대에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훈련 비용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취업을 했는데 급여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이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임금을 더 높이 줘야겠죠. 임금을 더 높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의 원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어떤 어려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원인이 생긴다는 거죠.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훈련 비용. 첫 번째는 교육훈련 비용입니다. 원인은 교육훈련 비용이고, 예를 들면 파일럿을 예를 들면 딱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과다한 교육훈련 비용 때문이다. 두 번째, 작업의 쾌적함 정도죠. 탄광촌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합니다.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일이 열악하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작업에 비해 열악한 점에 대한 보상. 세 번째,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죠.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죠. 수행하는 직업에 성공 가능성이 낮거나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어떤 직업을 줄 때 이 직업의 이 미션의 성공 가능성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지만 이걸 성공시키면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용, 교육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뭐냐?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인 거예요. 고용이 금방 해고될 수 있는 직종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생긴다. 이렇게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읽고 이해하시고 쓰면서 외우십시오. 이제 158번부터 오늘 160번까지 계산 문제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설명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 나는 6점 획득했다라고 완전 마음속으로 시험장에서 환호성을 치게 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3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겁니다. 158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의 단가가 100원입니다. 단가가 100원이에요. 이거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단위당 임금은 150원이다. 그리고 밑에 이 문제 보면 이 표까지 딱 나옵니다. 시험지 문제에 이 표까지 나와요. 노동 투입량이 이렇게 될 때 총 생산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해야겠죠? 최적 고용량.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몇 명을 고용했을 때 가장 합당하게 생산이 나고 기업이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편의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많이 고용할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 예를 들면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 이런 햄버거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을 10명, 20명, 30명 고용한다고 해서 손님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이 알바생을 몇 명을 고용하면 좋을지 딱 그게 적절한 합이 있겠죠. 그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최적 고용량을 산출하는, 도출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윤 극대화 원칙은 뭐냐면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이 이윤 극대화 보세요. 이윤 극대화, 여기 있는 이윤 극대화, 이 이윤 극대화를 알기 위해서는 밑에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까지가 문제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쓰실 때는 똑같이 아래에 있는 이 표를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 두 줄은 똑같아요. 노동 투입량과 총 생산량은 똑같이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뭘 적어 주냐면 한계 생산물을 적어 줍니다. 이건 이제 한계 생산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계 생산물 가치, 가격을 적어 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이 밑에 2개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한계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 가치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어주냐면 한계 생산물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노동의 단위가 늘어날수록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단위에서는 2개를 만들었습니다. 2단위에서는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 다시 한번 1단위에서 2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 생산물은 1단위에서 2개입니다. 뭐냐? 왜? 0단위에서 0개였죠? 그러니까 0단위에서 1단위로 넘어갈 때 차이가 2개가 나죠? 2개입니다. 2개. 그럼 이제 보십시오. 1단위에서 2개로 넘어갔습니다. 2단위에서 몇 개를 만들었죠? 4개를 만들었습니다. 1단위에서는 2개를 만들었고 2단위에서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1단위와 2단위의 차이가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 그렇죠. 2개. 2개. 이 차이가 2개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생산물은 2단위에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위에서 3단위로 넘어갈 때 총 생산량이 7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생산물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2단위에서 4개였고 3단위에서 7개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3개죠. 3개. 이 3단위에서 한 개 생산물은 3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단위로 넘어갑니다. 4단위에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위지만 그냥 4명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1명 고용했더니 2개, 2명 고용했더니 4개, 3명 고용했더니 7개, 4명 고용했더니 8.5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한 개 생산물은 뭐냐? 1명 더 고용했더니 1.5개가 늘었다. 7개에서 8.5개. 1명 더 고용했더니 한 단위의 사람들을 더 고용했더니 1.5개가 늘었다. 그런 뜻입니다. 4단위에서 5단계 가볼까요? 예. 5명을 고용했더니 9개를 만든 거예요. 9개. 이제 겨우 몇 개죠? 0.5개밖에 안 는 거예요. 0.5개. 5명을 고용했더니 4명 고용했을 때보다 0.5개가 늘더라. 이제 6명을 고용해봤습니다. 6명. 6명을 고용해봤더니 9개 그대로더라. 왜? 기계 설비가 그대로기 때문에 6명, 7명, 8명 아무리 고용해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더라. 0개. 는 게 없는 거죠. 0개. 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한 개 생산물 가치라는 것은 단위가 늘어날 때, 사람이 늘어날 때 그 차이 몇 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 가시죠? 2개, 3개, 2개, 3개, 뭐 1.5개 쭉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격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격으로. 아까 단가가 얼마 그랬죠? 하나의 단가가 100원이라고 했습니다. 100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죠? 2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차이가 200원. 2단위에서 한 개 생산물을 2개를 더 만들 수 있었어요. 200원. 3단계에서 3개를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죠? 300원. 4단위에서 몇 개를 더 만들었죠? 1.5개. 그럼 얼마죠? 100원이니까 150원입니다. 5단위에서 0.5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한 단위가 150원이 100원이니까 50원이죠. 50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단위당 임금이 150원이라고 했어요. 150원. 돌아와서 이윤극대화 원칙, 제가 이윤극대화 원칙, 임금과 한 개 생산물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얼마죠? 임금이 150원. 그럼 여기서 몇 단위에서 생산물 가치 가격이 똑같나요? 4단위 150원 보이시나요? 이 4단위에서 한 개 생산물 가치가 150입니다. 임금이 150원이죠. 그러면 최적 고용량이 몇 명이냐 보십시오.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4단위에서 최적 고용량이 도출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 생산물 가치와 단위당 임금이 같아야 한다.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임금 150원과 한 개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최적 고용량이 도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공식도 쓰세요. 이윤국대화 원칙은 임금과 한 개 생산물 가치다. 이렇게 그 공식을 쓰고 밑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59번입니다. 조금 전과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K제과점의 근로자 수와 하루 생산량의 다음과 같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케이크 한 개당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원입니다. 케이크 한 개당 가격은 100원이에요. 종업원의 임금은 8만 원입니다. 질문이에요. 근로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은 근로자 수가 3명일 때 한계 생산 수입은 근로자 한 사람당 임금이 8만 원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때의 제과점 채용 근로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한계 생산물 기억나시나요? 이윤 극대화 원칙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꼭 밑에 추가로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근로자 수, 생산량까지 똑 적어주고 밑에 한계 생산량을 우선 만들어줍니다. 한계 생산량. 한 명일 때 몇 개를 만들었죠? 10개를 만들었습니다. 0명일 때는 몇 개일까요? 0명일 때는 0개겠죠? 0개.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일 때 한계 생산량은 10개죠? 0 빼기 10. 2명이 됐습니다. 2명이 돼서 몇 개 만들었죠? 18개. 그럼 몇 개가 늘었습니까? 8개가 늘었죠. 3명이 됐습니다. 23개를 만든답니다. 3명을 고용했더니 2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늘었죠? 23 빼기 18은 5. 5개가 늘었죠. 4명을 고용했습니다. 4명 고용했더니 회사에서 고용했더니 기계를 물건을 27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27 빼기 23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4개. 한계 생산량이 4개죠. 그러면 케이크 하나당 10,000원이기 때문에 10개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10만 원. 2명일 때 8만 원. 3명일 때 5만 원. 4명일 때 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보는 거죠. 근로자 수가 2명인 경우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2명이죠, 2명. 공식 18 빼기 10. 2명일 때, 근로자 수가 2명일 때 계산식과 답. 한계 생산물 18 빼기 10은 8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근로자가 3명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 수입은 쉽죠? 3명이에요, 3명. 3명일 때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계 생산 수입은 한계 생산 곱하기 한계 생산량 곱하기 한계 생산물 가치다. 무슨 말이죠? 한계 수입.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 5개. 5개 곱하기 케이크 한 개당 가격 만 원. 5개 곱하기 만 원이니까 5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자 3명일 때 한계 생산물은 23 빼기 15 5개다. 5개. 그리고 5개는 수입이 만 원이므로 5 곱하기 만 원인 5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만 원. 세 번째, 근로자 한 사람당 임금이 8만 원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때의 제과점 채용 근로자 수와 케이크 생산량 아까 똑같죠? 이윤 극대화 뭐였죠? 이윤 극대화는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을 때예요. 임금이 얼마죠? 8만 원. 임금이 8만 원. 한계 생산물 가치가 언제 8만 원입니까? 2명일 때 8만 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2명을 고용했을 때 이윤이 극대화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계 생산물이 8개일 때 노동수냐 2명이므로 이윤 극대화 채용 근로자 수는 2명이고 그때의 케이크 생산량은 8개이다. 18개. 2명이니까 18개죠. 18개. 그때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60번. K회사의 근로자 수와 하루의 의자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임금은 만 원이고 의자의 가격은 2,000원이다. 여러분이 한번 이 표를 한번 또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표를 그대로 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한계 생산량을 써보는 거죠. 한번 써봅시다. 0에서 1, 10개죠. 10개. 2명을 고용하면 몇 개 됩니까? 18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계 생산량은 8개. 3명을 고용했을 때 23개를 만든다면 한계 생산량은 5개. 4명을 고용했을 때 27개를 만든답니다. 한계 생산량은 4개. 5명을 고용했을 때 30개를 만들기 때문에 한계 생산량은 3개입니다. 좋죠? 가격으로 맞춰볼까요? 의자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의자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을 곱해볼까요? 얼마입니까? 예, 2만 원. 8개니까 16,000원. 5개니까 만 원.
4개니까 8,000원, 3개니까 6,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딱 썼죠? 그럼 질문이 뭐죠?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질문은 근로자 수가 5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가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평균 생산량, 근로자 수가 5명이다. 몇 개 만들어요? 30개. 그러면 5분의 30 하면 몇 개입니까? 6개. 너무너무 쉽죠? 30 나누기 5 하면 6. 예.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번 문제. K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근로자 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십시오. 이제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계산 과정과 답을 꼭 쓰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임금이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맞춰질 때 딱 찾으면 되죠? 10,000원 맞춰진다. 어딥니까? 한계 생산 가치가 10,000원일 때 여기 있죠. 여기. 3명이면 이 회사의 이윤 극대화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3명인데 10,000원 이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계산 과정과 답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공식을 씁니다. 이윤 극대화 이론,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다. 이윤 극대화 이론,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윤 극대화 원칙, 임금은 한계 생산물 가치, 이 부분 기억나시죠? 다시 돌아와서 이윤 극대화 이론, 임금은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일치. 그러므로 임금 10,000원과 한계 생산 10,000원이 일치하는 3명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될 근로자 수는 3명. 근로자가 3명일 때 한계 생산량은 23 빼기 18은 5. 한계 생산량 공식 23 빼기 18은 5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계산 문제를 해봤는데요.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표를 쭉 쓸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6점을 공짜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158, 159, 160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으면서 복습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